상쾌한 아침을 열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열린시장 상한가를 잡아라 김찬영입니다. 4월도 이제 하루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4월 증시를 뒤흔들었던 약재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요. 대북 리스크, 엔저, 그리고 기업 실적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 이렇게 4대 리스크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살펴본다면 개성공단 전원 철수라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 크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대북 리스크에 대한 그런 영향력이 많이 감소하고 있는 그 상황이고요. 엔저 역시도 지금 현재 엔화 약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100엔선이 상당히 큰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도 GS건설 어닝 쇼크로 시작이 됐던 이 우려감이 이제는 시장에 긍정적으로 오히려 작용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구간이고요. 그리고 외국인 투자가들 매도세가 이어지고는 있지만 그 규모는 좀 둔화되고 있고 비차익 쪽에서의 매수세가 또 연일 또 들어오고 있다는 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5월 이후에는 뱅가드 물량도 이제는 소진이 되면서 외국인의 수급 전환도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가져보게 됐는데요. 자, 그러면 하루 남은 4월 증시 예정 의미를 잘 거둘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외 증시의 움직임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최하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는 일제히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발표된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였기 때문인데요. 또 이탈리아의 정국 안정에 대한 기대감 역시 뉴욕 증시 상승에 탄력에 힘을 줬습니다. S&P 500 지수는 특히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럼 종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0.72%대 오름폭 늘리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14,818선의 거래를 마감하는 모습이었고요. 네,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72%대 역시 오름폭 늘리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1593선의 장을 마치면서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지수의 흐름도 보겠습니다. 0.85% 역시 오름폭을 늘렸습니다. 네, 3307선의 장을 마감했고요. 12년 내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럼 미국발 이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발표된 주요 경제 지표부터 보겠습니다. 호조를 나타낸 지표가 있는데요. 미국의 3월 소비 지출이 전달보다 0.2% 증가했다고 미국 상무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이 소득세 인상에도 불구하고 소폭 상승한 것인데요. 시장 예상은 웃돌았지만 증가세는 전달보다 둔화됐다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또 미국의 주택 매매 추세를 보여주는 3월 잠정주택 판매는 전달보다 1.5% 증가했습니다.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는데요. 주택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됐습니다. 종목별 흐름도 한 가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트 디즈니가 UBS가 투자 의견을 매수로 상향 조정했다라는 소식에 1.8%대 오름폭 늘리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럼 상승 마감한 다우지수의 업종별 그리고 종목별 흐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기술주와 기초소재주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2%대 오름폭 늘리면서 강하게 마무리가 됐었고요. 반면에 산업 섹터만 0.1%대 조정을 받으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어서 종목별 흐름도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상승했던 종목입니다. 미국 최대의 PC 제조업체죠. 휴렛패커드의 흐름 좋았습니다. 이날 2.6%대 오름폭 늘리면서 마무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부진했던 종목도 한 가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업체입니다. 보잉사의 흐름은 약세를 보였었는데요. 이날 1%대 내림폭을 늘리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뉴욕 증시가 일제히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이어서 유럽 증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마감했던 유럽 증시 역시 나란히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에서 발표된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인 것 역시 영향을 줬고요. 이탈리아에 대한 정국 안정에 대한 그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상승 탄력을 이어갔습니다. 그럼 유럽 증시의 마감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랑스 카크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이날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폭 확대했는데요. 1.54%대 상승폭을 기록하면서 3,868선의 거래를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독일의 닥스 지수의 흐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0.75%대 오름폭 늘리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7,873선의 장을 마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영국의 푸츠백 지수의 흐름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0.49%대 역시 오름폭을 늘리면서 마무리가 됐었는데요. 6,458선의 장을 마쳤습니다. 그럼 유럽발 이슈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발표됐던 경제 지표부터
쪽부터 체크하겠습니다. 독일 쪽부터 먼저 볼 텐데요. 독일의 4월 물가 상승률이 1.2%로 잠정 집계가 됐다고 연방통계청이 29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 전달보다는 0.2%포인트 감소한 수치인데요. 2년 7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유로존의 4월 경제 기대 지수도 88.6을 기록해서 전달보다 1.5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유럽위원회가 밝혔는데요.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4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유로존의 장기 침체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유로존의 4월 복합구매 관리자 지수, 이 PMI가 발표가 됐는데요. 46.5를 기록해서 전달과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이 지수가 50을 밑돌면 경기 위축을 의미하는데요. 19개월간 경기 위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상승 마감한 프랑스 카크 지수부터 자세한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별 등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종목입니다. 이 프랑스 전력청의 흐름 좋았습니다. EDF사의 흐름 좋았는데요. 이날 3.3%대 오름폭 늘리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반면에 부진했던 종목도 한 가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컴퓨터 보안 업체입니다. 제말토사의 흐름은 좋지 않았는데요. 이날 1.2% 조정을 받으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어서 독일의 닥스 지수의 흐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상승 탄력 이어가면서 호조를 보였었는데요. 업종별 흐름부터 먼저 체크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하면서 마감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금융주가 1.4%대 오름폭을 늘렸고요. 기술주와 산업 섹터의 흐름도 좋았습니다. 통신주도 1%대 상승하는 흐름이었는데요. 그럼 종목별 흐름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강세를 보였던 종목입니다. 자동차 업체죠. 폭스바겐의 흐름은 좋았습니다. 2.7%대 오름폭 늘리면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고요. 이 반면에 부진했던 종목도 한 가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융주 흐름 좋았지만 종목별 흐름은 엇갈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커머즈뱅크 이날 부진한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3.9%대 조정을 받으면서 약세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영국의 패치백 지수의 흐름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0.4%대 상승폭 늘리면서 마감이 됐었는데요. 업종별 흐름 보시면 대부분의 업종이 역시 상승하면서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금융주가 1.2% 올랐고요. 산업 섹터도 1.2%대 오름폭 늘리면서 강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종목별 흐름도 이날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산운용사입니다. 에버른 자산운용사의 흐름 좋았습니다. 에버딘 자산운용의 흐름이 좋았는데요. 8%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다라는 것이 호재로 작용이 됐습니다. 이 반면에 부진했던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학업체입니다. 이 크로다사의 흐름은 좋지 않았습니다. 이날 낙폭을 기록했는데요. 3%대 밀리면서 약세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유럽과 뉴욕의 증시가 일제히 상승하면서 마감이 된 가운데 오늘 국내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긍정적인 재료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증시가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에도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고요. 또 유럽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미국 연준의 양적 완화 기조 유지에 대한 기대감 역시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를 다지면서 국내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이 반면에 부담을 주는 이슈도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저조하게 발표된 것은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를 주고 있고요. 엔저 리스크 역시 국내 시장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해외 증시 포인트였습니다.